오늘 함께 의견을 좀 나눠보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5세 남하고 어머니께서 지금 고민을 의뢰를 해주셨어요. 어머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지금 영어 유치원 다니고 있대요. 처음에는 영어 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서 좋아하셨는데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고 하시고, 제일 고민이 많이 되시는 부분은 교우 관계, 그다음에 언어 발달 고민을 하시네요. 그런데 언어 발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이 좀 많이 보이는 부분이라 선생님들 아마 많이 알고 계신 익숙한 문제이실 것 같고요. 대소근육도 좀 느린 편이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들로 인한 적응 문제까지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네요. 선생님 주로 이제 영어 유치원 다니면서 이런 고민이 있어서 오는 친구들 어떻게 먼저 접근을 하세요? 일단 이제 영어랑 한국어가 둘 다 안 된다 하면 제1 언어를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한국 기반에서 생활을 한다고 하면 이제 한국어를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그 다음 언어로 적용을 하는 게 훨씬 아이한테 이제 필요한 부분이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많이들 좀 착각하시는 게 이제 영어 유치원 가서 최대한 효율적인 영어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어 사용을 줄이고 영어 사용량을 늘리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지만, 사실 모든 발달의 기초는 모국어와 모국 문화가 탄탄히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 영어가 덧붙여졌을 때 이게 의미가 있는 발달이 되는데, 언어 치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어 발달이 잘 이루어져야 그 이후에 있는 뭐 제2외국어, 뭐 제3외국어까지도 의미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어 기반 표현력을 좀 갖추는 그런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이 친구가 한국어 능력이 지금 표현 언어, 뭐 수용 언어, 뭐 화용 어떤 부분까지가 어떻게 원령, 연령에 맞춰서 발달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셔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교우관계 관련된 말씀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회성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실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 언어 치료와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베이스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뭐 그 재원생활 경험이 있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영어 유치원 기간을 옮기면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커졌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이 문제인 건지, 단순히 이제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게 문제여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면밀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지원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적으로 친구들한테 다가가고 이런 것 자체가 친구 관계 첫 시작이 어렵다고 좀 느껴진다면, 아이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 컨택하고 눈을 맞추고 인사하고 다가가는 연습을 사회성 그룹 안에서 자연스럽게 경험을 해보고, 이런 자신감 있는 상호작용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럴 때 이제 교사가 그 부분을 좀 터치해줘서 실제 작은 그룹 안에서 상호작용을 연습해보는 기회들이 조금 많이 쌓이면 지금 영어 유치원에서도 적응력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선생님, 그럼 사회성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사실 사회성을 두 가지 형태로 접근하잖아요. 사회성 그룹에서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 예지쌤 조금 설명해 주세요. 그룹에서는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사례 지키기, 그리고 공동의 목표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는 걸 좀 연습을 하고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어떻게 좀 끼어들지가 좀 힘들었던 친구잖아요. 그래서 또래 친구들이 놀고 있을 때 적절하게 어떻게 끼어들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좀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약간 좀 갈등 상황들이 생기면은 이거를 회피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더 격양시켜서 키우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럴 때 해결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소그룹에서 같이 연습을 하고, 이제 친구들이 바로 대그룹으로 투입하면은 갑작스럽게 또 부담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그룹에서 먼저 이것들을 친구들이랑 연습을 하고, 이제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확장 일반화까지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있었던 문제였는지 아니면 기관을 새로 옮기면서 새롭게 나타난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원래부터 어떤 사회성 측면에서의 그런 발달이 좀 느려서 도움이 필요했었던 친구일 수도 있고, 만약에 새로운 환경에서 특히나 그런 인지적인 부담이 새로 생기는 그 이중언어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나타난 문제라고 한다면, 이 친구의 사회성 문제라기보다는 새로운 어떤 그런 환경에서의 적응이라든지 아니면 부담을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어쩌면 약간 감각 통합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스트레스 레벨
레벨을 내가 얼마나 그걸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예민한 어떤 기질적인 그런 어떤 이유에서 나오는 문제인지, 그런 것들도 같이 볼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어쨌든 이런 치료를 뭔가 구성하는 과정 안에서는 좀 객관적인 자료랑 관찰을 좀 토대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가정에서 좀 쉽게 쓸 수 있는 건 아이들도 사실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 영어 유치원에 가도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모습과는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가까이서 아이를 관찰할 수 있는 거, 담임 선생님. 담임 선생님의 의견을 조금 들어서 어떤 친구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친구 관계에 있어서 뭔가 갈등이 자주 벌어진다면 어떤 시간에 주로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질문을 통해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의 그 기질을 간단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부모의 양육 태도나 이런 거를 조금 같이 확인해 볼 수 있는 뭐 PET 검사나 TCI 기질 검사 정도를 같이 해보면서 아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발현 기질 때문에 원래도 어린이집 생활을 어려워했는데 그게 영어 유치원에 가서 문제가 커진 건지 아니면 단순 적응의 문제인 건지, 그런 객관화된 자료와 관찰을 통해서 때로는 담임 선생님의 그런 면담을 통해서 조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검사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TCI나 뭐 JTCI, PAT 같은 검사는 부모 보고 형태의 검사라서 뭐 아이가 부담을 느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실은 시행을 하셔도 아이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아실 수 있는 검사라서 좋을 것 같고, 약간 연장선 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영어 유치원이라는 어떤 하나의 큰 선택을 하기 이전에 아이의 기질이라든지 현행 수준을 좀 더 잘 파악한다면 사실 영어 유치원도 다양한 종류의 영어 유치원이 있잖아요. 뭐 학습식이든 아니면 놀이식이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선택을 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서 추천을 드리는데, 지금 일단은 오셔서 하나의 치료를 마음에 미리 결정을 하셔서 오시기보다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어떤 통합적인 접근을 할지를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빨리 따라잡아서 이 영어 유치원을 계속 다녀야 한다, 그런 조급함보다는 이제 우리 아이가 왜 힘든지를 조금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판단을 잘 해서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에이솔 아카데미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영어 유치원에서 나올 수 있는 힘든 점들, 또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회 인지, 그 다음에 감각 통합이라든지 아니면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그런 IQ, 다양한 부분에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으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양한 의뢰를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에이솔 아카데미 구독과 알림, 좋아요 부탁드려요.